흙에다가 알비료 딱 섞잖아요. 죽어요, 진짜. 100%입니까? 네, 100%예요. 아. 식물 죽어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 건 무비상토잖아요. 왜 무비상토에 이걸 굳이 섞을까요? 그냥 유비상토를 쓰시는데 일반 상토는 이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무비상토를 쓰면서 이거를 섞는다고? 돈을 더블로 들이면서도 효과는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일반 상토가 나아요, 오히려. 잎이 한 장 혹은 두 장이 아주 빳빳하게 잘 나왔을 때 그때부터 비료를 주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흑이보배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다른 게 아니라 이 흙에 대해서 저희 배합토를 선전하는 게 아니라 저희 배합토에 어떤 게 들어가고 그게 왜 들어가고 그게 왜 중요한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런 건 있어요. 90%는 말씀드릴 거지만 나머지 10%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저희 영업 사업의 비밀이죠. 영업 비밀이라서. 코카콜라는 코카콜라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뭔 얘기를 할 거냐면은 상토에 대해 얘기할 건데 무비상토가 뭔지 아시는 분?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왜 마련했냐면 흙 때문에 식물을 죽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리고 흙 때문에 너무들 힘들어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서리 아빠가 저희가 진짜 절대 밝히면 안 되는 영업 비밀 몇 가지만 빼고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게 시간을 물론 마련했습니다. 지금 답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비료가 안 들어간 흙, 무비료, 거름이 없는 흙, 영양가 없는 흙 이렇게 맞아. 네. 다 맞는 얘기예요. 그 첫 번째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자, 첫 번째 비료가 안 들어간 흙님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무비상토 한마디로 말해서 비료가 없다라는 뜻이죠. 무비상토를 왜 사용을 했냐? 일반 상토도 있어요. 일반 상토가 보통 6개월 기준으로 비료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상토를 딱 식재해서 흙에다가 이제 식물을 심으면은 그때부터 6개월 동안 그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영양분, 비료 성분이 있도록 만들어진 게 일반 상토예요. 왜 6개월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상추, 고추, 배추 이런 모든 야채류들을 재배할 때 1년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딱 6개월 정도를 키워요. 보통 봄에 심어서 가을에는 끝나요. 그게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상토에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해 놓은 게 일반적인 상토를 말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무비상토. 무비상토를 쓰는 이유는 삽목할 때 거기 써 있어요. 무비상토에 대해 이렇게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뭐 삽목용, 뭐 유묘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키우는 게 야채가 아니잖아요. 이런 좀 우리나라에선 키우기 힘든 그런 식물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좀 더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무비상토를 선택을 한 거고, 그 근데 무비상토가 아예 무비는 아니잖아요. 그걸 이제 말씀드릴 네. 거예요. 무비상토를 선택을 한 건데 이게 아무리 무비로 만든다고 해도 돌멩이를 깨끗이 씻어서 쓰지 않는 이상은 무비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적으로 썩기 때문에 썩으면서 거기서 영양분도 나오고. 그래서 무비상토에 보면은 비료 포함이 약 0.2에서 뭐 0.4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 회사마다 약간씩 틀려요. 제가 회사를 또 이렇게 뭐 이렇게 타업체를 막 그러는 건 아니에요. 광고가 아니란 말씀이시죠? 아니 흉보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냥 저는 제가 좋아하는 상토를 쓰는 것 뿐이고, 네. 비료 성분이 아주 약해요. 아주 약한 이유가 비료 성분이 만약에 그 흙 안에 가득하면은 삽수에 물을 전달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물을 빼앗아 와요. 그게 삼투압 현상이거든요. 비료 성분이 있다 보면 농도가 높아져요. 원래는 식물이 농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물을 빨아들이는데 비료 성분이 너무 강하면은 농도가 높아지면서 식물에 있던 수분을 지가 뺏어와 버려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건강하고 큰 식물이야 뭐 어느 정도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작은 애들 뿌리도 많지 않고 막 그런 식물들은 그걸 뺏겨버리면 죽어요. 죽기 때문에 저는 무비상토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기 시작했던 거고, 그리고 원래 전에 다른 회사 제품을 사용을 하다가 또 찾고 하다가 여러 가지 상토를 놓고 실험을 많이 했어요. 심어서
그 뭐 곰팡이 피는 거, 버섯 피는 거, 그다음에 벌레 생기는 거, 이끼 끼는 거 이런 걸 다 실험을 해서 해가지고 마음에 쏙 든 상토를 제가 선택해서 배합을 시작한 거고, 그리고 비료 성분도 가장 낮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썼던 것 중에서는. 자, 그래서 비료 성분이 낮아야 되는 애들은 여러 애들이 있잖아요. 자구, 자촉, 유묘, 또 좀 약한 애들, 물꽂이에서 흙으로 가는 애들, 요런 약한 그렇죠. 애들, 네. 그런 애들한테는 무비상토가 좋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원래 옛날에는 제라늄 삽목용으로 무비상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게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뿌리도 잘 내려. 왜냐하면 그거 아시나요? 감자도 영양분이 너무 풍부한 흙에서는 알이 잘 안 생겨요. 지가 뭔가 필요해야 생겨. 뿌리도 영양분과 물을 찾으려고 뻗는 거예요. 약간 영양분이 적은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상토가, 자, 협찬 아니에요. 뭐 브랜드를 막 공개하나요? 예, 그냥 공개하려고. 제가 선택한 상토는 바로커 무비상토예요. 바로 큰다는 얘기인가 봐. 바로커. 이 회사하고 저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수없이 많이 샀던 그곳에서도 얼마 전에 알았어. 제가 서리 아빠인 거를. 하도 많이 사가니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서리 아빠다. 흑이보배고 이걸 배합해서 판다라고 했더니, 아, 그러시냐고 막 그러면서 100원도 안 깎아줘요, 지금도. 그 뭐야? 그게 중요한 거야. 100원도 안 깎아줘. 자, 협찬 아니에요, 절대. 상토, 바로커. 보통 무비상토는 뒤에 보시면 이렇게 꺼멓게 돼 있어요. 검은색 테두리에 글씨로 돼 있고 상토 2호라고 써 있는 거. 상토 2호.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성분표에 이게 거의 상토는 거의 기준이 코코피트하고 피트모스예요. 코코피트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이렇게 쭉 뭐 필요한 것들 들어가 있고 pH 조절대도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비료가 0.201%인 거예요. 0.201%. 없는 게 아니에요. 없게 만들 수는 없어요. 상토를. 0.201%. 잠깐 어떤 분이 응. 식물 연구실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흙이네요 라고 하시네요. 오, 몰랐어요. 전 이게 써봤을 때 가장 곰팡이가 안 피진 않아요. 그거는 환경에 따라서 피는 거고, 버섯도 피는데, 가장 적은 양의 그런 걸 보여줘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를 썼어요. 이거를. 그리고 상토 사실 때 유의하실 점 있는 거 아시죠? 상토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이게 젖어 있는 상태에서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뭐, 바싹 말리면 상관이 없는데, 바싹 말릴 수가 없잖아요. 판매하는 곳에서 하나하나. 저희는 말리긴 하지만. 그래서 유통기한 꼭 보고 사셔야 돼. 제조 일자를 보셔야 돼.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흙을 샀을 때 개봉했을 때 이상한 냄새가 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조금 상태가 안 좋구나 생각하시는데요. 굉장히 아주 좋은 냄새가 나야 돼요. 상큼한 흙 냄새? 표정 왜 그러지? 응? 상큼한 흙 냄새? 뭐 하여튼 그래서 이 무비상토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사용을 하죠. 물론 뭐 코코피트 따로 사서 피트모스 따로 사서 이렇게 섞어도 돼요. 섞어도 되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고 거기다 수균제 넣고 pH 맞추고 더 힘들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가격은 인터넷 보시면 나와요. 50리터 기준이고. 자, 요거를 해서 제가 흙을 만드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 자, 바로 코. 네네네. 네. 넘어가시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무비상토를 써요. 무비상토를 쓰면은 제가 쭉 실험을 해본 결과 약 한 달가량, 그러니까는 뿌리를 내리고 잎이 한두 장 나올 정도, 그 정도의 영양분은 충분해요. 충분히 있어. 그리고 분갈이를 하잖아요. 분갈이를 하고 나서도 잎 한두 장이 나올 수 있는 영양분도 충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비료를 분갈이나 아니면 유모를 심었을 때 비료를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저희 흙을 뭐 5만 원 이상 구매하면 100g을 보내드려요. 알비료를. 100g은 다 하고 나서 한 달이 아니라 잎이 한 장 혹은 두 장이 아주 빳빳하게 잘 나왔을 때 그때부터 비료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무비상토라는 걸 제대로 쓸 줄 아시는 거예요. 지금 분갈이를 하고 나면 식물이 몸살도 하고 환경도 맞아요. 바뀌고 네. 여러 가지가 이제 약해진 상태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갓난아기한테 보약을 먹이지 않잖아요.
너무 강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주지 않는 게 좋고 잎이 한두 장 나왔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얘가 적응을 하고 이제 그 탄력을 받았다, 조금 맞아요. 자리 잡았다 예. 이렇게 판단해서 이제 성인이 돼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보약을 먹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약할 때 뭐 분갈이 하고 나서 바로는 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절대 안 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 그냥 주지 마세요. 안 주시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주지 마세요. 그래야지만 해요. 그리고 잎이 한 장 혹은 두 장 분갈이를 하고 나서나 아니면 자구를 심고 나서 혹은 물꽂이 했던 거를 심고 나서 흙에 완전히 적응을 한 다음에 보통 한 달이면 한 장에서 두 장이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알비료를 살살 올려주시면 돼요. 뭐 자기가 액비를 잘 쓴다 그러면 액비로 주셔도 되고, 근데 그 이후부터 주시는 게 좋아요. 영양제도 그 이후부터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또 물어보실 거예요. 설희 아빠님은 거기다 뭐 넣지 않았냐? 제가 넣은 거는 이 자라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도움만 되는 그런 것만 넣어놓은 거예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흑이보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흑이보배. 아,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건 넣으셔도 되는데 이게 빨리 키우고 싶은 그런 욕심에 뭘 자꾸 넣지 마세요. 네, 그럼 죽어요. 이게 과비료가 정말 무서워요. 이 만드는 회사들에서도 비료를 만들고 상토를 만드는 회사들에서도 과비료가 무섭다라고 다들 말씀을 하세요. 네. 과습보다 무서운 게 과비료라고. 과비료는 답이 없어요. 흙에다가 알비료 딱 섞잖아요. 죽어요. 식물 죽어요. 나와 있어요, 그건. 어제 오신 분도 그랬다고 해서 3일 전인가 분갈이 했는데 네. 설희 아빠 다 뒤집어 엎으라고 했어요. 네. 이거는 뭐 죽을 수도 있어요가 아니라 죽어요. 네. 이유를 솔직히 말씀해 말씀드릴게요. 주세요. 자, 알비료란 게 우리가 제가 이걸 되게 많이 선전했어요. 저 여기 직원도 아닌데 저희 광고 아닌 거 너무 아시죠? 좋아서 저도 국산으로 바꾸려고 노력 중이고 지금 실험 중이니까 좋은 거 있으면 다시 바꿀게요. 국산 써야지. 자, 이 알비료라는 게 뭐 몇 개월 용 해가지고 이 안에 이 조그만 곳 안에 비료를 농축해 놓은 거예요. 농축을 해 놓은 거고 겉에다가 기름으로 코팅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코팅을 해놔서 이게 물이 이렇게 흘러 닿을 때마다 안에 있는 성분이 기름막을 뚫고 살짝 이렇게 나와요. 조금씩 나와가지고 6개월을 가요. 3개월 용도 있어요. 6개월을 가는데 뭐가 문제냐? 얘가 물을 조금씩 닿다 보면은 이 막이 얇아져요. 얇아지면서 그 안에 있는 게 완전히 액체로 바뀌어요. 이거 조금 한 달 정도 지나서 손으로 꾹 누르잖아요. 화분 속에 넣어놓고 펑 하고 터져요. 그때 그런 상태일 때 이 뿌리가 연약한 뿌리가 닿잖아요. 닿는 순간 그 뿌리에 있는 물을 다 뺏기면서 괴사를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체로 타고 올라가요. 괴사가 되면서 점점 타고 올라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타고 올라가. 세균이 죽었으니까 세균이 생기잖아요. 타고 올라가. 그러면 죽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절대 흙 속에 섞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 정도 되면 섞으셔도 돼. 아까 말씀하신 거랑 일맥상통하네요. 네. 그 어린 개체한테 그 비료를 쓰면 안 된다고 그렇죠. 했는데 뿌리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 좀 더 자라서 잔뿌리가 막 나왔는데 그게 알비를 딱 닿아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흙에 적응해가지고 잔뿌리가 막 나왔는데 그게 여기 딱 닿잖아요. 죽어요. 그런 이유구나. 네, 진짜 죽어요. 그냥 죽는 거야 이건. 그래서 어제 오신 분이 화분 10개인가? 다시 다 뒤집어 엎었다고 3일 만에 설희 아빠 말 듣고. 이거는 그래서 제가 항상 위에만 올려도 충분해요, 여러분. 위에만 너무 급하게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식물을 이쁘고 건강하게 키우셔야지. 그 원래 알비료 판매처 가면 그런 거 써있지 않을까? 위에만 뿌리라고? 써 있어. 위에만. 흙에 뿌려. 썩거나 그러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을까? 그 말은 모르겠어. 위에 뿌리라고 써 있어. 그러니까 원래 정식 방법대로 그렇지. 쓰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그런데 정말 궁금한 거. 자, 바로 커. 무비상토잖아요. 왜 무비상토에 이걸 굳이 섞을까요? 그냥 유비상토를 쓰시면 돼. 일반 상토는 이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무비상토를 쓰면서 이거를 섞는다고 돈을 따블로 들이면서도 효과는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일반 상토가 나아요. 오히려 이거를 흙에 섞을 거면은 일반 상토 쓰세요. 그게 더 안전해. 잘 모르시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이상한 얘기들을 누가 하잖아? 그러면 그거를 믿으셔. 요즘에 그 막 여러 가지 진짜 정보의 홍수잖아요. 근데 그걸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분들도 그게 정답인 줄 아시고 말씀을 하실 거야. 그러니까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좀 유명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실 거야. 그지.
그게 문제예요. 경력이 있고 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되게 유명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보를 잘 가리셔야 돼. 맞아.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씨앗을 심거나 할 때는 흙 속에 약간의, 그러니까 그 뿌리가 충분히 성장한, 그러니까 이 중간층이 아니라 바닥면에다가 몇 알 정도 넣어주는 건 좋아요. 어차피 바닥 거기에 면에. 뿌리가 안 닿아 있으니까. 네, 뿌리가 안 닿으니까. 그리고 물을 주면은 밑으로 내려가지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양은 적어요. 밑으로 이렇게 자꾸 내려가는 거지. 그래서 해서 나중에 그 뿌리가 건강하게 자라서 밑에 이렇게 뚜루루룩 해가지고 딱 닿았을 때는 좀 버텨요. 이미 건강한 뿌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막 흙 속에 섞어 놓으면 우리가 이거를 흙 속에 막 섞었으면 어디 들어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운 나빠가지고 위에서 딱 닿으면 죽는 거예요. 그건 아셔야 돼. 죽어요, 진짜. 100%입니까? 네, 100%예요. 아, 많이 죽였어요. 과비료가 여러분, 정말 무서워요. 진짜 조심하세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깜짝 저도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계속 연락이 와요. 저희가 이 라방을 하는 이유가 진짜 이거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저희 너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식물을 빨리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건강하게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시면 돼. 너무 과하게 주지도 마세요, 비료를. 그리고 사실 저는 잘 모르긴 하지만 비료도 중요하죠. 한데 전체적인 환경이 더 큰 것 같아요. 식물을 빨리 잘 크는 거는. 그렇죠. 네, 비료 하나를 더 주는 것보다. 근데 비료를 꼭 주셔야 돼요. 주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비료는 꼭 주셔야 돼. 사람의 5대 영양소와 똑같은 3대 영양소와 미량, 원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 이 오땡땡땡땡땡 알비료 혹은 오스모코트. 아니면은 다른 알비료 되게 좋은 거 되게 많아요. 많이 나왔고 이제 국산도 좋은 게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나오고 있어. 저도 지금 실험하고 있고 그렇게 한데 꼭 주셔야 돼요. 안 주면은 애를 굶기는 거야 그냥. 물만 줘서 못 자라요 식물은. 비료가 있어야 돼. 그래야 더 건강하게 자라요. 잎도 더 커지고 건강하게 진해지고 혈색도 진해지고 사람이랑 똑같아요. 잘 먹어야 때깔이 곱잖아요. 식물도 잘 먹여야 돼. 대신에 그 양이 넘치면은 사람이 성인병 걸리듯이 식물도 해롱해롱해요. 성인병 걸리나요? 네, 걸려요. 막 잎이 찌그러지던가 비대해지던가 막 이럴 수 있어. 너무 많이 주면 잎이 원래는 이렇게 균형 잡힌 게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어떤 거 보면 막 옆으로만 뚱뚱해. 어떤 거는 찌그러져 있고, 뭐 어떤 거는 이렇게 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과비료 현상 중에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소리 아빠 배 나오듯이 그렇게 나오는 거군요. 예, 그렇죠. 네. 고지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렇게 구매를 하셔서 쓰셔도 되는데 대신에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왜 이걸 쓰는지 정도는 아시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 상토, 뭐 펄라이트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많아요. 와, 뭐 이런 폴라이트 거를, 어제 진짜 쇼킹한 얘기 들어가지고. 그런 것도 많아요. 뭐 바크, 코코치,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나씩 풀어 나갈 건데 오늘은 일단 바로 컵. 전 광고 아닙니다.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래서 엄청나게 모든 걸 다 실험한 거예요. 제가 쓰기 위해서. 그냥 막 사서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식물은 소중하잖아요. 그런 소중한 거를 심는데 막 겉핥기로만 누구한테 얻어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제가 모든 재료를 그 재료마다 해서 심어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하나는 상토에만 심고 하나는 펄라이트에만 심고 이렇게 해서 그것도 상토도 여러 회사 상토에만 심고 이런 걸 다 해봤어요. 실험을. 그래서 많이 죽였어. 많이 죽인 사람이 잘 키워요. 소리 아빠 지금도 실험하고 계신 게 있는데. 이건 나중에. 아니, 저거. 나중에. 알았어. 저는 실험을 계속해요. 어떤 실험도 하냐면은 선인장도 심어서 키워보고 있어요. 근데 잘 자라 생각보다. 저희 상품 문의에 그런 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많이 계셔가지고 선인장, 뭐 다육이도 심어서 키우고 있고. 어이구, 물 떨어졌다. 다육이도. 다육이. 그러니까 이렇게 쭉 실험을 하면서 만들고 하니까 그래도 조금은 그 재료에 대해서 이해력을 갖게 되더라고요. 또 여러 가지 찾아보고 막 연구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자, 무비상토 너무 좋아요. 무비상토를 써도 되는 이유가 좋은 비료와 영양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민간요법 이런 거 쓰지 마시고 그냥 사서 쓰세요. 좋은 거 많잖아요. 얼마 비싸지도 않아. 좋은 거 많이 사가지고 그렇게 해서 무비상토에서 충분히 활착한 뿌리에 그 좋은 영양분을 줬을 때에는 그 효과가 배가 돼요. 정말 좋아져. 사람도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한 사람은 또 잘 먹고 또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하듯이 이 식물도 잘 자란 상태에서 영양분을 주고 비료를 주고 그 다음에 또 잘 자라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훨씬 건강하게 웬만해서는 죽지도 않아요. 그때 되면은 그렇게 키우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 무비상토는 좋다. 왜죠? 왜죠? 다시 한번 읊어주세요. 늦게 무비-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무비상토는 일단 식물을 분갈이시나 아니면 삽목 아니면 물꽂이에서 흙으로 옮길 때 이럴 때 식물에 타격을 덜 줘요. 그 이유는 비료 성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서 식물의 물을 뺏어가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리고 또 하나 비료 성분이 많은 흙은 유기물이 생기면서 거기에 세균이 같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세균이 덜 생기죠. 그래서 뿌리가 그리고 식물이 건강하게 활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건강하게 활착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활착을 하고 나서 적당한 양의 비료는 잎이 한 장이나 두 장 나왔을 경우 적당한 양의 비료를 그때부터 주기 시작하시면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건강하고 빠르게 자라요. 오히려 더 빨라져요. 그렇게 키우시면. 처음부터 비료 막 넣고 하면 다 죽는데 건강한 상태에서 비료를 주기 시작하면은 더욱더 빨라져요. 보이시죠? 저 이만큼 키우는데 이거 5월 달에 데리고 왔어요. 올해 5월 달에 정확히 이제 말씀드려야지. 5월 달에 조그만 거 데리고 왔어요. 바나나도 아시는 분 아실 거야. 예, 2월 달에 데리고 와서 뭐 잘랐어요. 이제 너무 커서. 그때 요만한 거 데리고 왔잖아요. 예, 요만한 거. 그 조배 거예요, 아마 조배. 잎 몇 장 나온 거, 2장 있는 거 딱 데리고 와서 예, 잘 아유, 자라요. 뭐 그리고 서리 아빠는 알보가 일단 뭐. 아, 그렇지. 아니 뭐. 그러니까는 일단은 뿌리 활착이 중요해요. 뿌리 활착에는 무비상토가 좋다. 물론 물을 잘못 주면은 아무리 좋은 재료로도 안 돼요. 물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기 집 환경에 맞춰서 물을 잘 주셔야 돼. 너무 잘 주셔야 돼. 정말 잘 주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흙이 중요한 거죠. 빛도 중요하고. 근데 모든 게 다 좋아도 물을 잘못 주시면 안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렇게 해서 잘만 자라면 돼요. 아, 네. 어떤 분이 생각보다 흙은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리고 그 배합 비율이란 게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근데 배합 비율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만든 거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편안하게 도움을 드리고 좀 더 건강하게 키우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만든 거지. 근데 제가 이걸 만들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집에서 키우거든요. 모든 식물을 집에서. 온실도 없어요. 가습기도 없고요. 오로지 식물등. 제습기 있습니까? 아, 저희 제습기 있어. 제습기. 곰팡이 가습 펴가지고. 네.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없어. 옆에 안쓰리온도 온실이 없어요. 저는 그냥 키워요. 자, 안쓰리움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그냥 서랍장에서 그냥 키워요. 여기 뭐 아무것도 없어요. 습도가 보통 낮에는 한 50%, 밤에 되면은 한 7, 8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겨울에는. 근데 여름에 문 열어놓으면은 습도 없어요. 저희 집 너무 낮아. 여기 뭐 아무도 안 막혀 있고 뻥 뚫려 있어요. 절대 알비료 섞지 마세요. 흙에 알비료 섞으시면 식물 죽어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거를 썩는 게 좋으면 저희가 흙이 보배에 넣어놨겠죠, 아예. 적정 비율을. 따로 드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펄라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펄라이트도 굉장히 종류도 많고 다양성도 많고 그리고 펄라이트가 치명적인 단점도 있어요. 펄라이트들 뭐 배수하면 펄라이트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to be continue. 나 영어 되게 잘했지. 펄라이트가 어. 정말 황당한 반전이 있더라고. 잘못 썼을 때. 정말.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를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테니까.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에 대답해 주신 손님 DM 보내가지고 네. 제가 저기 배역이든 벼옥이든 원하시는 걸로 10리터 보내드릴게요. 너무 감사해서. 갑자기? 네. 10리터. 아까 답변을 일바로 해주셔가지고 서리 아빠 갑자기 선물 준다는 산타야 뭐야. 아니 노트를 가져왔는데 그거라도 써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좀 있어 보이려고. 그냥 그 노트에 노트라고. 하나만 적혀 있는 거야? 어? 아무것도 없어. 10리터 적어라 10리터. 와 너무 웃겨. 뭐가 없어. 나 DM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만약에 궁금하신 거 많으시면은 저희 네이버 카페 플럭 가입하셔서 거기다가 올려놓으시면은 또 제가 시간 날 때 보고 되시면 예, 다 답변 저희가 드려요. 카페에 막 회원을 모집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저희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정말 솔직하게 서리 아빠한테 DM이 너무 많이 옵니다. 근데 서리 아빠 손에는 항상 뭐가 있죠? 흙. 바로바로 답변을 못 해드려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저희도 이제
업무가 솔직히 마비가 좀 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DM으로 요즘에는 최대한 조금 질문을 안 받고 카페에 올려주시면 서리 아빠가 이제 손 깨끗할 때 짬 내서 이렇게 한 번씩 보십니다. 그래서 이게 안 눌려요? 그래서 제가 서리 아빠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아무리 바빠도 자유 게시판 이런 거 보지 말고 빨리 SOS 게시판부터 보라고 내가 맨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카페에 가입하셔서 남겨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업무가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DM으로 질문 이제 안 받겠습니다. 여러분 카페에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이 와서 보시면 다른 분들이 비슷한, 거의 질문이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도움도 많이 되실 거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축하드리면서 축하드립니다. 안녕. 더 좋은 모습으로 뵐게요.